인간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인 디스플레이. 그 혁신의 시작. 세상에 없던 개념을 제시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을 뒤흔든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미래를 바꿀 미개척 분야에 거침없이 뛰어들어 반도체의 토양을 바꿨습니다. 작은 기판에 영감을 수놓아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연구자. 반도체의 새로운 잠재력을 끌어낸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공학관에선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가 한창인데요. 무궁무진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오늘의 주인공. 자, 스핀 코팅 잘 준비됐니?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초고화질 대형 디스플레이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답니다. 지금은 R 세팅을 어느 정도 스피드로 하지? RPM을? 3000 RPM. 30초 동안. 자, 돌려라 이제. 바로 미래 100대 기술 중에 하나인 산화물 반도체입니다. 자, 진공을 빼고. 이것을 이용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꼭 필요한 반도체 소자인 방막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연구실이죠. 요런 조그만 실리콘 기판 위에 새로운 반도체 물질을 올렸습니다. 증착을 했는데요. 그 새로운 반도체 물질이 굉장히 독특한 산화물 반도체이고 기존의 진공이 아니라 용액, 액상으로 해서 이런 반도체 물질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이끈 전기전자공학과 김현재 교수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일반적으로 방막 트랜지스터는 진공 상태에서 제작해야 해서 복잡한 진공 장비와 클린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선 이 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데요. 김현재 교수는 산화물 반도체의 용액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덕분에 조 단위에 이르는 진공 설비가 필요 없어졌고 제조 단가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죠. 이 용액 자체는 새로운 반도체 재료가 바로 산화물 반도체인데 산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하고 산소하고 만난 그런 재료입니다. 금속이 근데 하나가 아니에요. 인듐, 갈륨, 징크. 이 세 가지의 금속 재료가 지금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고요. 그걸 용액 상태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 스핀 코팅으로 아주 얇게 증착을 한 겁니다. 얇게 막을 씌우는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연구는 반도체 기술의 토양을 바꿨죠. 용액 공정의 장점은 우리가 뭐 인듐이라든지 갈륨이라든지 이 비율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또 특성을 좀 높이는 새로운 물질을 추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초창기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그 화학 시간에 배운 주기율표 아시죠? 모든 물질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딱 펴놓고 모든 물질 하나씩 다 넣은 거예요. 이 학생은 요거 맞고 이렇게 해서 이 물질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임팩트가 커요. 거기에 대한 특허도 걸어놓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용액의 조합과 비율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방막 트랜지스터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원치 않은 물질을 열 처리를 함으로 해서 날려보내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특정한 온도가 돼야 그 물질, 산화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반도체 재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30도에서 450도 그 사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높은 온도에서 건조해 불순물을 기화시켜 없앱니다. 원래라면 반도체 전용 클린룸에서 하던 공정이었죠. 산화물 반도체 위에 금속 마스크를 올립니다.
그리고 스포터 장비를 이용하는데요. 마스크가 뚫린 곳은 금속이 증착되고 마스크가 막힌 곳은 증착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곳에 선택적으로 금속을 증착시키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 진공 체인버 안에 아르곤이라고 하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곤 가스를 좀 더 에너지를 주면 그게 플라즈마로 바뀌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서 이 타겟을 치면서 타겟에 있는 원자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쌓이는 게 이 금속을 증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산화물 반도체를 활용한 방막 트랜지스터가 완성됐습니다. 작은 소자지만 차세대 반도체 시대의 문을 열 열쇠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트랜지스터를 위에서 본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 프루브 핀이 찍고 있는 요 전체적인 게 실리콘의 기판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네모나게 돼 있는 게 요게 제일 중요한 산화물 반도체가 되겠고요. 요쪽 위아래에 있는 주황색을 띠는 게 금속. 그래서 여기 전압을 줬을 때 전자가 일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지스터 켜지는 거예요. 아, 전기가 통하는 거. 전기가 통하는 거고, 만약에 그 조건을 안 주면 일로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트랜지스터 꺼지는 거고. 그래서 이 기능이 아주 굉장히 기본이 되는 모든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디스플레이 또는 모든 센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트랜지스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반도체는 전자가 이동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금속 물질에 전압을 걸면 전자는 반도체를 통해 이동을 하죠. 이런 전자의 이동을 통해 전자기기가 구동합니다. 놀랍게도 이 산화물 반도체는 엄청난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기존에 그 오랫동안 했던 실리콘 반도체에서는 보지 못한, 껐을 때 정말로 제대로 꺼집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주머니에 넣는 순간, 그 짧은 순간이지만 화면은 켜져 있어요. 그때 화면이 1초에 무려 60번 이상 돌아갑니다. 엄청난 배터리가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화물 반도체가 있는 디스플레이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 들고 다니는 모바일 제품의 배터리 소모량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어요. 산화물 반도체는 올레드 TV, 스마트폰의 화면, 스마트워치에 많이 쓰입니다. 기존 재료보다 픽셀 스위치 속도가 20배 빨라 화면 지연이 없어 고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죠. 미국 유학 후 반도체 연구를 시작한 김현재 박사. 사실 그는 기업에서 10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년째 이곳에서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산업 현장과 연구실을 넘나들며 그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소자 권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수많은 상이 그의 혁신적인 연구를 입증하죠.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훈장인데요. 제가 몇 번 상을 받았는데요. 가장 사실 의미 있는 거는 2018년에 받은 대통령 훈장입니다. 과학기술 진보장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기여했던 거, 그리고 학교에서 한 16년 정도 연구했던 것의 일관성을 봐서 나라에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 SID라고 하는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회,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데, 여기서 회원의 0.1%만 주는 펠로우, 석학이라고 하죠. SID 펠로우를 받은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따로 있답니다. 기업 연구원 시절을 기억하며 서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뭔가요? 네, 이게 제가 과거에 연구를 했던 시제품들이거든요. 이 초창기 사실은 이 제품을 사용도 했었고요. 회사에서 연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휴대폰에 있죠. 이럴 때 들어가는 화면 LCD를 연구 개발해서 만드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런 형태거든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스크린이 있지만 요 밑에 보이시나요? 약간 두 가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좀 짧은, 이게 이제 드라이버 IC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를 구동하는 칩인데,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선행 연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시스템 온 글래스라고 해서 보시면은 아예 칩이 없어요. 네, 이 유리기판 위에 저 칩의 기능을 하는 회로를 내장하는 이런 좀 어드밴스된 기술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온 글래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었죠. 이렇게 첨단 디스플레이를 연구하던 촉망받는 연구원이었지만 기술에 대한 신념이 그를 학교로 이끌었습니다. 회사는 어떤 곳이에요? 무슨 연구 개발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윤 추구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차세대에 대한 연구는 아쉽게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의 산업체 경험을 갖고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정말 차세대, 그리고 정말 좀 더 자유로운 추후에 인류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새로운 어떤 제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학교는 또 다른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규모가 큰 김 교수의 연구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미팅을 합니다. 방학이지만 학생들이 모여 팀별로 맡은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로의 의견도 나눕니다. 생각을 하고 자 시작해 봅시다. 그동안 본인이 연구를 했던 그 성과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던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걸 여기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굳이 꼭 저한테 뭐 보고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동료들이나 선후배들한테 질문을 받고 답변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연구에 대한 그 논리적인 부분이 정리되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작된 소자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해당 소자에 대한 그 정리적 특성은 이 왼쪽과 같이 나왔는데요. 캐핑 레이어 올리지 않은 그 프리스틴의 그 레드 그린, 그다음에 캐핑 레이어를 올렸을 때 그 광반응의 차이가 분명했고 플라즈마 데미지랑 아니면 선후배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집니다. 연구의 오류를 찾아내려고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데요. 그럼 LRS일 때는 전류가 증가했다. 오류를 찾고 보완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김현재 교수가 제시한 토론 방식이죠. 그 연구의 결과물들은 논문이나 특허나 학술대에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위해서는 성공의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치열한 과정 끝에 이곳 연구실에서는 SCI급 논문 228편을 발표했습니다. 또 국내 특허 103건, 해외 특허 27건을 등록했습니다. 학교 연구실에서 이뤘다고는 믿기 어려운 실적이죠. 며칠 뒤 다시 찾은 연구실. 오랜만에 손님이 왔다는데요. 왔어? 그래, 그래. 이삭이 오랜만이다. 너 원래 휴가 냈니, 오늘은? 네, 뭐 오늘 가끔 학교 생각도 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실험실에서 동거동락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주성이는 물론 졸업을 했는데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그의 뒤를 따라 학업을 이어가는 제자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행복한 삶이다 하고 그냥 쭉 다니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연구실에서 구상한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회 프로시딩이라는 저희 그 페이퍼를 작성하는 게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날 제출일이 12시까지였고 제가 5시 정도에 교수님께 첫 페이퍼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도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계속 미팅 다시 해주시고 하다가 확실히 검토를 하고 왔냐 했을 때 10번 읽었다고 했습니다. 3번도 안 읽었습니다. 저는 사실 믿었거든요. 10번 읽었을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정말 10번을 읽어서 내가 보기엔 정말 오류가 없다라고 이제 와서 이제 제가 보고 이제 또 생각하지 못한 오류나 이런 걸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때 했을 땐 저는 믿었는데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젠 기술의 조언을 주고받는 연구의 동반자로 성장한 제자들. 이때 김현재 교수는 교육자로서 기쁨을 느낍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오후를 맞이한 김현재 교수. 학교를 나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데요. 많은 연구에 진척을 이루기 위해선 적당한 휴식 시간을 가지며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제가 좀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서 차 안에서 이제 주로 혼자 있을 때가 많으니까 좀 볼륨을 키우고 그리고 듣는 편입니다. 네. 이 노래가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클래식부터 가요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음악 자체를 좋아한다는 김현재 교수. 성시경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콘서트도 갔었고요. 성시경 노래는 그중에서 특히 이 노래요. 거리에서. 그리고 제가 이 차가 뭐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기도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옵션이 아주 좋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차를 받고 가장 먼저 한 게 이 스피커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네. 도착한 곳은 작은 갤러리인데요. 평소에 김현재 교수는 그림 감상도 즐깁니다. 펄을 해놓고 눈, 코, 입은 그리지 않았어요. 대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보며 연구에 대한 뜻밖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는데요. 과학이나 엔지니어링을 연구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창의성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재료나 구조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미술도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사람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영역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언제나 창의적인 연구를 제안해온 김현재 교수. 그에게 휴식은 내일의 연구를 위한 충전이자 영감을 얻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는 반도체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는데요. 자, 어느 정도 준비됐니? 다 됐어? 잉크젯 프린팅 공정 기술은 종이에 잉크를 뿌려 인쇄하는 것처럼 반도체 패널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정밀한 회로도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장비죠. 잉크가 나오게 하는 거, 그거를 그냥 시린지의 무슨 사이즈나 요거에 단순하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기판에서 전압을 줍니다. 그럼 밑에서요? 네, 여기서 전압을 주고 상대 전극이 위에 있기 때문에 전압 차이에서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 양이냐, 크기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좀 굉장히 어드밴스된 잉크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의 잉크젯 장비는 기존 장비보다 더 미세한 선폭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150 마이크로부터 1 마이크로 수준의 선폭까지 인쇄가 가능하죠. 김현재 교수는 이 장비를 이용해 트랜지스터뿐 아니라 센서, 에너지 저장 소자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해냈습니다. 그는 분야에 한계를 두지 않고 기술의 잠재력을 끌어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평평한 데가 아니어도 된다. 굴곡진 면을 따라서 어떤 물질을 이런 마이크로 단위로 증착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챌린징합니다. 네. 건물 벽에 붙이는 안전감지 센서를 프린팅할 수 있는데요. 화재와 붕괴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피부에 직접 전자소자를 인쇄하면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죠. 웨어러블 기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 저희가 좀 챌린지를 한 게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뭐가 있나요? 네, 이게 사실 한 10마이크로 정도의 금속을 대체하는 그런 유기물로 증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MRA를 할 때 그때 여기 집어넣어서
우리가 뇌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 진단을 하고 또 나아가서 치료하는 목적까지 그 연구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네. 최근 국책 연구 과제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디스플레이의 형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디자인 혁신이 가장 중요한데요. 김현재 교수는 폴더블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이렇게 접히는 폰이 있지 않습니까?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 다음 단계가 전화기의 화면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늘어날 수도 있다. 거기에 관련된 중요한 기술인데요. 그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숨어있는 화소들이 켜지는 그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정량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센서를 저기에 관련된 기술을 보고 계신 겁니다. 네. 그는 기업체에서 하지 않는 미개척 분야의 기술을 연구합니다. 미래 산업에서 필요로 할 기술을 한 발 앞장서서 개발하죠. 매 순간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김현재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바는 항상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이걸 누가 다른 사람이 전 세계에서 다른 사람이 이걸 했을까?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 한 거를 약간 마이너하게만 바꿔서 하는 연구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재료, 새로운 재료와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을 때 그게 디스플레이도 쓰일 수 있지만 다른 영역에도 쓰일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빨리빨리 개척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저희는 추구를 합니다. 네. 반도체의 토양이 바뀌는 혁신의 시대에 아무도 가지 않던 미개척 분야에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영감을 쏟아와 우리에게 선명한 세상을 보여준 과학자. 김현재 교수가 앞으로 보여줄 세상이 기대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선물입니다. 혹시 네. 그중에 마음에 드시는 문구나 네, 핵심적인 말이 있네요. 산화물 반도체에 싹이 트고 차세대 뉴로모피 반도체로 꼽히기까지. 야, 이런 글귀가 새겨진 감사패는 아마 아직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연구를 하는 분야라든지 스코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연구를 기업체에서 하고 있을까. 기업체에서 할 정도면 절대로 저는 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경쟁이라기보다는 이미 회사에서 할 정도면 학교나 연구소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세대에 있는 기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성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